요즘 시대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노후의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건강관리를 잘한다면 100세 이상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훨씬 웃돌고 있지만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한 신체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침과 저녁의 컨디션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매일 하던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도 왠지 모르게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며 전에는 쉽게 들 수 있던 물건들조차 들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매일 걸어서 10분이면 찾던 시장이나 친구 집도 이제는 최소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억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려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심지어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면서도 내 전화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자주 목격하면서 하루아침에 절망과 고독에 사로잡히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후회도 해보지만 80세부터 우리의 몸은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왔더라도 한번 아프고 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전의 몸과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바빠서 못 챙겼더라도 은퇴 이후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부터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노년의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조차도 놓치게 되면 우리들의 노년 생활은 말 그대로 재앙이나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의 노년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년일지 그 이상일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주어진 시간만큼은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꽃 피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인 전문가의 말을 빌려 건강함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답은 바로 80세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부 장기의 세포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체 내부의 장기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체 내 세포들의 수가 감소하고 그 움직임 또한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노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과 체세포량은 줄어들지만 체내 지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성호르몬도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저하되어 골절이 쉽게 일어나는 몸으로 바뀌며 오래 사용한 연골에도 노화가 진행되어 노후에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걷기나 뛰기, 경사진 산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는 일 등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감각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각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차츰 시력이 저하되고 수정체가 혼탁해져 노인성 백내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력도 떨어져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높은 주파수의 고음은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후각과 미각도 감소하여 맛을 구별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고 보니 예전에는 그렇게 손맛이 끝내줬는데 이제는 간도 잘 맞추지 못하겠다며 한숨 섞인 푸념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인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경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뇌는 40세 이후로 그 크기와 무게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마다 약 5% 정도 감소하다가 70세 이후부터는 그 감소폭이 매우 뚜렷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세부터는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감소폭이 중년에 비해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포 재생력, 즉 신체 회복력마저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60대나 70대까지만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8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진 건강 상태는 회복하기가 무척이나 힘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말을 합니다.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한다면 80세 이후에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노후 생활에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올해 85세를 앞둔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탄탄하게 준비가 안 된 노후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나마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70대의 건강을 지키면 80대 이후 노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배웠던 것들을 쏟아내는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전까지 익숙한 것들은 70대가 되어 이제 다 살았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은둔하면 남은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 밴 습관들은 80대가 되어 조금은 느릴지언정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70대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80대가 되어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은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삶의 의욕도 많이 잃었었습니다. 평생 돈은 별로 못 모았지만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했기에 내 몸에 배신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크게 아픈 적도 없었고 병원 다닌 횟수가 10번도 채 안 된다며 큰 소리를 쳐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서 일생 동안 다녔던 것보다 더 많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으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증상과 고통이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70년이나 사용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 몸을 70년이나 이끌어줬으니 지금부터라도 더 잘 보살펴 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0대라고 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지 않게 우리들의 몸을 사랑해 줍시다. 이 어르신은 그렇게 70대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을 겪으시면서 두렵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몸을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는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노년에도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년기에 내가 생각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어르신들께 드리면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가끔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나이 드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매스컴에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한 분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국내 약 100여 곳 성지순례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불가능한 계획을 왜 세우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그 후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이분이 계획한 대로 꿈을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 방송사 PD가 주변에서 연세가 너무 많아 위험할 수 있으니 반대하시지는 않았냐고 묻자 실행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즐거움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종착지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반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만류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난관을 먼저 머릿속에 계산하고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설령 시작은 했으나 목표했던 종착지까지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시작했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시작보다는 앞뒤를 재고 못할지도 모른다고 지레 겁먹고 시작도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저의 마음과 발이 얼마나 게으른지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보다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이유나 핑계를 들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걱정들이 쏟아지곤 합니다. 골절될 수 있으니 빨리 걷지 말라고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등산은 절대 하지 말라고도 하며 낙상할 수 있으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곧바로 내려오지 말라고도 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면 이것 또한 넘어져서 위험하니 소식하는 게 좋겠다고도 하고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다녀와서 아플 수 있으니 집에 좀 가만히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온통 나이 들면 하지 말라는 것뿐이나 점점 나이 든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가 없으며 무료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어쩌겠냐고 한숨 섞인 푸념만 늘어놓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픕니다. 노년이라는 시기는 체력적인 한계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은 제한이 걸리며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기능들도 점점 둔화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등 햇볕도 쬐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설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일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충분히 마련되면 노년이 무조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돈은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노년기 건강이나 행복을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아도는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입니다. 노년기 일이라고 하면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일의 목적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몰입해서 하고 그에 따라오는 기쁨과 보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허락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아무런 일도 없이 마냥 노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생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면 무력감이나 공허감, 권태감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노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노후에는 취미 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하면서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기 쉽지만 그것으로 노년의 긴 시간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작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더라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마지막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면 책 한 권을 남길 수도 있으며 봉사를 원하시면 남을 돕는 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딱히 노후에는 새로운 직업을 찾지 않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 글쓰기, 사진 찍기, 공예품 만들기 등 문화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독서나 여행, 배움 등 평생 공부를 하실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나눔이나 봉사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따라 일의 종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은 어쩔 수 없이 심심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야 노후 건강에도 좋고 행복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 하는 일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보상이 필요 없는 마음으로 즐기는 일에는 은퇴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며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죽음만 응시하거나 또 죽음에 대해 눈을 돌리지 말고 그저 지금 살아있는 자신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자. 이 글은 백옷의 현역 의사가 자신이 80대 때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의사분께서는 80대 노년의 삶을 인생의 오후라고 비유하며 귀여웠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00세가 넘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나 때는 마리아를 소환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계속되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이더라도 이 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산까지 지울 수는 없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비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피는 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 아닌 이유는 어두운 밤에 별들이 반짝이듯 절망 속에 희망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